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PD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냐고요? 아, 맛있습니다. 이 몸에 건강해지는 이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심심한 맛이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자가 이렇게 내 손에 오기까지 과정,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이 과자처럼 그 과정도 좋기만 할까요? 아무래도 이 유통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물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이마트나 트레이더스를 이제 지나치시다가 이 엄청나게 큰 박스 더미를 지게차로 옮기시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ESG적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오늘 스토리테일러가 전해드립니다. 자, 물류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그 버뮤다 삼각지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내 택배가 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비슷하실 텐데 지금 떠오른 그 이미지, 물류 다 맞습니다. 물류란 재화를 싣고 내리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런 광범위한 범위를 일컬으니까요. 이를테면 물류는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혈관과 비슷합니다. 막히거나 굳으면 끝장이죠. 유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물류는 이마트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택배가 이제 며칠 걸려 있을 때, 이 혈류가 막혔을 때, 오히려 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던 이런 기억들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 퇴근 후에 집 앞에 갔을 때 나를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기다리고 있는 이 택배 상자도, 그리고 또 대형 마트에서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이 물류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물류도 ESG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DHL이나 FedEx 같은 이 특성 회사들은 물론이고 아마존 같은 이 유통 회사도 친환경적 물류에 관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이 친환경적 이 탄소 감축 계획을 가지고 배송 차량을 전기차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페덱스는 물류 박스나 봉투 이런 패키지를 이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패키징 엔지니어라는 이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혈관의 예를 다시 들자면 물류는 재화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도 잘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를 정한 이유,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 이 물류가 뭔지 아니면 물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제 나가가지고 상사 눈치 보면서 일도 하고 막 주식도 몰래 보고 비트코인도 몰래 보고 일론 머스크 욕도 조금 하다가 다시 남은 일 하고 야근하고 집에 가면 막 애가 울고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상이 너무 바빠. 근데 물류까지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 물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시선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류의 개념을 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지게차, 엄청 큰 이렇게 박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엄청나게 큰 트럭이 제품을 싣고 옵니다. 하루에도 물류센터에는 이런 트럭들이 막 수천 수백 개의 박스를 들고 오죠. 이마트처럼 막 전국에 150개 매장이 있으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을지. 각 점포마다 필요한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고 물류센터에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제품 박스를 하나하나 다시 사람이 차에 막 실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거 상하 알바도 아니고 말이야. 때문에 일반적으로 팔레트라고 하는 이 상품 적재용 깔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지게차 등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뭘로? 오늘의 주인공 스트레치 필름으로요.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스트레치 필름이 생긴 게 뭔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낯익고 이거 짜장면에 씌워진 랩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두께와 이 감는 수가 짜장면 가게 자체를 그냥 감아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이 수량입니다. 제가 물류에도 이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 뭔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스트레치 랩 재활용이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포장, 수송, 보관, 물류 이 전 과정에 이 스트레치 랩이 사용이 되는데 대체 이걸 얼마나 쓰고 있는 걸까요? 자, 보시는 대로 스트레치 필름은 비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문명 바이널. 이 비닐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닐은 깨끗이 분류되면 재활용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무엇보다 비닐은 땅속에서 100년 넘게 썩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치 랩은 과연 수거되어서 재활용 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폐기물과 섞여서 그냥 버려지는 게 스트레치 필름의 운명이라는 거죠. 솔직히 스트레치 필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면 이 폐기 부담금을 내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이런 스트레치 필름을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마트에선 스트레치 필름이 연간 1660톤이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사용량은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류업계에서도 이 스트레치 필름을 다 쓰고 있잖아요.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 과정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제 100% 스트레치 필름 1kg을 만드는데 탄소가 1.84kg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까 연간 1660톤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한 해 스트레치 필름을 만드는 데만 3054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중형 자동차가 서울과 부산을 16,000번 정도 왕복하면 나오는 탄소 양이라고 하는데요. 16,000번이면 거의 45년을 쉬지 않고 계속 왕복만 하는 거예요. 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쇼핑 격언인 안 사면 영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스트레치 필름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 0kg인 것이죠. 하지만 물류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거를 쓰지 않을 수는 또 없다고 해요. 왜냐면 이걸 안 쓰자고 해서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물건을 싣고 내리고 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스트레치 필름 다 사용하고 있는 판에 나만 안 쓴다, 뭐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뭐 이게 해결이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로선 대체제도 없고요. 자, 안 쓰는 게 최고지만은 안 쓸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재활용. 있는 것을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마트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신제 100% 필름을 회수하여 재생원료로 만들기로 하고 내부에 분리, 배출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일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 컵 대신에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 사실은 좀 환경적인 일이라는 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듯한 일이기도 하죠. 이마트의 이 재활용 계획이 성공한다고 하면 한 번 쓰고 폐기되었던 스트레치 필름은 부활하고 윤회해서 2생, 3생을 살게 됩니다. 회수된 필름은 100% 재활용 후에 재생 원료로 태어나기도 하고 신재와 결합해 다시 스트레치 필름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두께와 길이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도 훌륭했다고 하네요. 생산 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재생 스트레치 필름은 최소 재생 원료 50%가 포함되니까 탄소 배출이 적어도 반으로 줄어든 거죠. 복잡한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앞선 이마트의 연간 스트레치 필름 사용량 1660톤 생산 시 배출한 약 3000톤의 탄소량 또한 절반은 줄어들었겠죠.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던 환경 파괴적 요소와 그것을 막으려는 유통사의 노력,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곳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토리테일러 구독자 현명한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거의 환경 마트 붙은 거 이런 거 딱 짚고,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비닐 안 붙은 거 이런 거 딱 고르고, 내가 이제 현명한 소비자구나, 나는 지구와 환경을 사랑한다, 캡틴 플래닛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좀 제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을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소비를 조금 해서 약간 좀 취해 있었어요. 내 자신에게 좀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못 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있다면 이걸 진짜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블로 씨의 가사, 아름다움도 취해서 오면 아름다움으로 부르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친환경 출처, 그 출처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오늘 뭐 기껏해야 스트레치 필름 이야기 하나를 꺼내봤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친환경 출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이만 쓱 물러갑니다.